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2025년 1분기 비트코인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주기적 자산 배분 투자 전략에 따른 25년 1월 자산 배분 비중 전략을 다루고 있고요. 방향성에 중점을 두며 마켓 타이밍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기본적인 경제 지표나 뉴스는 숙지하고 있는 사항으로 가정하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중의 심리 지표나 프랙탈 분석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자산 배분이 아닌 트레이딩 매매에 활용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주기적 자산 배분 투자 전략에 따라 왼쪽에 보이는 코스트의 달걀 모형을 참고해서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판단한 다음에 각 기준금리 국면에 현재 유리한 자산을 익절하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미리 편입하는 식으로 리밸런싱을 하고요. 알려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공개 유튜브 영상에서는 패시브 자산 배분 투자 전략 위주로 컨텐츠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오늘 비트코인 영상도 패시브 자산 배분으로 비트코인을 일정 부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리밸런싱 할지 거기에 맞춰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 사이클은 4에서 5년이고 비트코인은 따로 반감기 사이클이 있는데 이게 미국의 대선 사이클이랑 거의 일치하거든요. 4년마다 사이클이 있고 기준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고 두 개의 사이클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에 코스트의 달걀 모형 참고하시고 현재는 24년 12월 FOMC가 지나서 첫 번째 금리 인하인 B와 경제위기인 C 사이에 중반부에 접어든 상황이고요. 오른쪽에 비트코인의 월봉 차트로 1월 19일 기준으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비트코인이란 자산이 워낙에 변동성도 크고 상승장에서 하락장으로 변환될 때는 하루에 20% 이상 하락하기도 하고 알트코인은 50% 이상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패시브로 자산 배분하기가 쉬운 자산은 아니에요. 변동성이 너무 크고 기대 수익도 높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비중이 너무 높으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이 커지고 비트코인 위주로 포트폴리오 전체가 휩쓸리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니라 생각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편입해서 CAGR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좀 더 액티브하게 투자를 하고 있어서 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금은 기준금리 인하기 A에서 D 구간에만 정확하게 하고 A에서 편입, D에서는 전부 매도하는 식으로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도 둘 다 보지만 반감기 사이클에 더 맞춰서 투자하고 있는데 반감기 사이클의 저점에서 편입해서 들어가서 고점 근처에서 전부 매도하는 식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근데 패시브 투자 입장에서는 어떤 자산은 한 번에 다 팔기가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방법은 비트코인의 하락장이 시작되기 전에 어느 정도 물량을 줄이는 식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지난 영상들 23년, 4년 패시브 투자 입장에서 찍은 영상들 있어요. 참고해 보시고요. 포트폴리오에 1에서 5%, 많게는 10%까지 편입을 하면 수익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알려드렸죠. 그렇게 편입하신 구독자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때 구간에는 이렇게 비트코인이 본격적인 반감기 사이클이 시작되기 전의 단계로서 이때만 해도 마음 편하게 편입할 수 있지만 이제부터는 고점과 하락장의 시작까지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비중을 줄이는 방법을 추천해드리고 싶고 제가 미국 주식이나 금도 상승할 때는 조금씩 비중을 줄이는 패시브 투자를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PC 랠리라서 미국 증시랑 비트코인 다 좋은데 비트코인도 반감기 사이클이 마감이 거의 올해 하반기거든요. 그리고 C도 제가 올해 하반기 예상하고 있잖아요. 이전에는 위험자산의 물량을 줄이는 게 좋기 때문에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지금 1월이니까 예상 10월이라고 하면 C가 1월에서 10월 사이에 점진적으로 비중을 줄여야 될 거고 특히 월봉 기준으로 상승을 많이 했을 때 패시브 투자자는 매월 리밸런싱 하거나 그 이상의 간격으로 리밸런싱 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리밸런싱 하시는 분은 1분기 말인 3월 달에는 크게 비중을 줄여야 될 것 같고 월별 리밸런싱 하시는 분은 매월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월봉이 저번 달 12월처럼 이렇게 음봉 나올 때는 줄이는 게 아니고 양봉이 크게 나왔을 때 줄인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패시브 투자자 입장에서 비트코인의 고점 부근에서 리밸런싱으로 비중을 축소하면은 좋겠죠. 고점에 가까울수록 효율이 증가될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고점
고점 근처를 맞추려는 거는 패시브 투자의 정도로는 할 수 없고 액티브한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좀 더 심도 있게 사이클을 연구하고 적용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튜브 멤버십을 통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주봉 단위의 분석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월봉 기준 차트를 가지고 분석을 해볼게요. 제가 금리 사이클을 주로 차트에 표기를 하잖아요. ABC 이렇게 적었어요. 지난 사이클에 ABC가 여기에요. 지금은 ABC가 이쪽이고 지금 B에서 C 구간 지나고 있어요. 비트코인의 사이클의 경우는 금리 사이클보다는 반감기 사이클을 더 우선시해야 돼요. 금리 사이클은 보조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면 돼요. 여기 보면 A에서 B 사이에 한 번에 상승이 있었다가 과거 상승장에서 저가까지 하락했다가 저점에서 반등을 하는데 중간 고점 정도 찍고 다시 한번 조정받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금리 사이클에서 기준금리 고점 A에서는 비트코인도 반감기 사이클 저점과 유사하게 저점을 형성하더라.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지난 사이클에서도 A 주변에서 저점이었고 이번 사이클도 A 주변에서 저점이죠. 반감기 사이클이랑 맞춰보는데 둘이 다르면 반감기 사이클을 좀 더 우선시해야 돼요. 여기서는 흐름을 보면 돼요. 금리 사이클은 A에서 저점이었다가 한번 반등하는데 전고점을 뚫을 정도는 아니더라.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했다가 반감기가 지난 이후에 축적을 마치고 상승하더라. 미국 대선이 끝나고 상승했죠. 그걸 잘 보시고 지금에서 맞춰볼게요. A가 23년 7월이었잖아요. 7월 달엔 비트코인이 완전 저점은 아니고 조금 반등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저점이었어요. 25에서 30K 미만이니까 제 평단이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만 돼도 비트코인은 지금 보면 굉장히 저점에서 살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금이랑 비슷하게 A 주변의 비트코인이 저점이다. 근데 조금 다르죠. 더 먼저 저점이었잖아요. 이건 반감기 사이클도 적용해서 보셔야 되고요. 금리 사이클에서는 흐름만 보면 돼요. A에서 B 사이에 한 번 반등하더라. 근데 그 반등이 상승장의 본격 시작은 아니고 하락의 회복 정도더라. 예전에는 피보나치 0.618까지 반등했는데 이번에는 피보나치 1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전고점을 넘었거든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반감기 사이클상.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특수한 상황이어서 변경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고점 근처까지도 오를 수 있다더라. 이런 식으로 알면 되겠죠. 그게 B 전이 되고 B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로 B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금리 인하가.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자산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증시도 이때 조정이죠. 비트코인도 이렇게 조정 횡보하면서 바닥을 다시 찾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하락장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상승을 쉬어가고 상승에 대한 건전한 되돌림 조정 정도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축적을 마치고 여기서는 보통 기관들이 투자를 하게 되고요. 먼저 들어오는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전고점 전에서 축적을 마친 다음에 대선 사이클을 지나서 미국 대선이 반감기 사이클이잖아요. 11월 달 이후에 상승장이 시작되더라. 지금도 11월 달 트럼프 당선 이후에 상승장이 시작된 거죠. 이번과 지난 사이클 다른 점은 지난 사이클에도 바이든이 친암호화폐라고 하긴 했지만 문의만 그런 거였고 이번에 진심으로 트럼프 2기에서는 암호화폐를 밀어주고 있어서 좀 더 유리한 상황이다. 이런 차이는 있지만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항상 대선 이후에는 상승했다. 상승의 패턴을 분석해 볼게요. 패시브 투자 하실 때 이 정도만 아셔도 완벽한 고점은 아니지만 어깨 정도에서 파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 월봉에 캔들을 잘 보시면 돼요. 캔들이 보면 볼린저 밴드라고 여기 빨간색 위에 선과 가운데 푸른 선 그리고 아래 초록선이 있죠. 이게 볼린저 밴드인데 푸른 선이 볼린저 밴드의 중심 그리고 위에 붉은색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 초록색이 볼린저 밴드의 하단이에요. 대선 이후 상승장을 바나나존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고 파라볼릭 상승장이라고 하는데 포물선으로 급격한 경사로 상승한다는 소리예요. 건전하게 조금씩 상승하는 게 아니라 패닉 바인과 포모로 인해서 볼린저 밴드 위를 타고 올라가서 상승하는 거죠. 볼린저 밴드의 의미가 붉은 선에서 초록색 안에 있을 확률이 95%가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위에서 움직이는 거는 예외적인 5%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위로 올라가면 다시 한번 회귀를 하게 되는데 상승의 힘이 너무 강하면 회귀하지 않고 계속해서 볼린저 밴드를 짚고 올라가면서 상승을 이어가는 거죠. 어느 순간에는 힘이 빠지고 볼린저 밴드 아래로 살짝 내려오고 밑으로 내려올 때가 있어요. 이 파란 선이 일종의 근심력처럼 이걸 쭉 끌어당겨서 가운데로 회귀를 하게 돼요. 이때는 이제 상승장이 끝났다고 보면 되고요. 제가 지난 사이클에서도 3월 달에 끝난 첫 번째 상승장을 진짜 상승장이고 두 번째 더블
더블탑은 ABC 조정의 가짜 상승장이라고 정의했잖아요. 저는 이번에도 포물선 상승이 일어나면 여기서 볼린저 밴드를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 상승장이 기본적으로 끝났다고 생각을 할 거고요. 이렇게 중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해서 더블탑을 만들더라도 이쪽 구간에는 저는 투자를 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패시브 투자 입장에서는 이쪽에서 다시 한번 여기서 매도한 거를 떨어지고 매수하고 패시브 리밸런싱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올해 하반기 정도에 전부 매도한다, 이런 전략도 나쁘진 않을 텐데 액티브 하면 할수록 하락 전에 정리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포물선 상승장의 마지막이 언제 될까를 보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멤버십에서는 지난달에도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포물선 상승장이 한번 일어나면 안으로 들어오면 상승장이 끝난다. 근데 저번 12월에 이런 모양이었죠. 여기서 1월 초에는 내려왔잖아요. 누가 봐도 포물선이 끝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저는 상승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에 포물선 위로, 이게 102K이고 지금은 103K거든요. 103K 이상 올라가면 다시 한번 포물선 상승장이 이어질 수 있다 라고 저는 저번 달부터 거의 한 달 내내 알려드렸고요. 이런 관점으로 현재 진행이 된 상황이에요. 일단은 그런 기본적인 개념 알고 계시면 되고, 전고점을 돌파하고 포물선 상승장이 볼린저 밴드 위에 있다고 그랬죠. 이 초록색이 양봉이라고 시가보다 종가가 높은 거거든요. 요거 뜬 거를 잘 세볼게요. 여기 밑에 숫자를 적어놨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번 양봉이 뜨고 마지막에는 양봉이 아닌 음봉이 떴는데 거의 십자형으로 떴죠. 십자형은 가격이 올라가려는 힘과 내려가려는 힘이 팽팽하게 맞섰다는 거예요. 보통 가격이 저점에서 십자형이 뜨거나 고점에서 십자형이 뜨면 변곡점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변곡점이 있을 수 있구나 라고 예상을 해야겠죠. 가장 이상적으로 팔으면 요 별표 친 곳, 요곳에서 팔았으면 좋았겠지만 지난 시즌에 앞으로도 여기서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 떨어지는 거를 기다렸어요. 비트코인 투자자 중에서 경험이 많으신 분은 여기서 이탈하고 떨어질 때쯤에는 다 매도를 했다고 봐야죠. 이때가 거의 6만 불 정도였을 거예요. 6만 불 이탈했을 때 많이 팔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도 해줬거든요. 5만에서 6만 사이에는 잘하시는 분들은 지난 시즌에 다 팔았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이 별표 친 구간에 팔아야 된다. 자, 잘 볼게요. 24년 3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 덕분에 한 번 또 상승장이 있었잖아요. 원래는 중간 상승장이라 전고점을 뚫으면 안 되는데 전고점까지 뚫었죠. 이 상승장도 비교해 볼게요. 양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죠. 근데 여기 있는 십자 있죠. 십자가 초록색이든 붉은색이든 간에 이거는 꽉 찬 양봉이라 캔들이라기보다는 십자형에 가깝잖아요. 십자형을 도지형이라고 말을 하는데 D라고 적었어요. G는 그린이죠. 6번 그린이고 한 번 십자형이었다. 6G1D라고 제가 적었어요. 지난 사이클에서는 6G예요. 이번 사이클 중간 상승장은 6G1D. 이번 사이클 볼까요? 지금 상승장이 진행 중이죠. 이번 반감기의 상승장이고 기본 전제가 포물선이 끝나면 안 돼요. 지금은 103K이고 다음 달에도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요 위에서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상승을 엄청 해야 되죠. 중간에 조정하고 그러면 상승장 끝났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보통 6개 정도의 그린 캔들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그린 캔들이 현재 진행 중이고요. 저번에 있었던 거는 그린 캔들이 아니니까 D라고 그냥 따로 빼놓을게요. 그럼 지금은 4G1D죠. 그러니까 G가 2번 남았잖아요. 그린 캔들이 2월 달에 볼린저 밴드 위에서 상승, 3월 달에 볼린저 밴드 위에서 상승. 만약에 이렇게 상승해서 지난 영상들 보시면 제가 그때는 선행적인 분석을 다 알려드려서 200K 정도가 고점이 되지 않을까 알려드린 적 있죠. 이번에도 2개 정도의 양봉이 떠서 200K 근처에 오면 아 이제 고점이구나 라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략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패시브 투자자 입장에서는 액티브하게 이런 타이밍을 잴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일봉 단위로 또 시간봉 단위로 타이밍을 최대한 섬세하게 재서 투자를 하고 있지만 패시브 투자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월봉 기준에서 이렇게 양봉이 6개 정도 나온 시점에서는 이제부터는 매도 리밸런싱 해야 되겠다 라고 하시면 이런 정도의 고점에서 어깨 정도는 되는 고점에서 파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략을 추천을 해드릴게요. 지금도 물론 조금씩 팔아도 돼요. 아니면 분할로 매도하시는 경우 지금 딱 3달 남았잖아요. 1월, 2월, 3월 하면은 그린 캔들이 6개잖아요, 연속. 운이 좋아서 한 달 더 상승하면 7개겠지만 그린 캔들이 10개 연속해서 상승하고 그런 전력이 비트코인 역사상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쉬어갈 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금리 사이클도 생각하셔야죠. BC 구간에서는 이렇게 계속 고점을 높이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의 고점에서
횡보하는 조정을 거친다. C가 끝나고 D가 돼야지 다시 상승을 하는 거죠.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분할 매도를 하겠다 싶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A 부근에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 5에서 10% 편입한 경우 최종적으로 하락장이 됐을 때 내가 비트코인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하세요. 다 팔고 싶다 하면 0%일 거고 반은 남겨두고 싶다 하면은 저가에서 최대 편입할 때가 10%고 최소 편입할 때가 5%다. 그 5% 정도의 비중을 낮춰야겠죠. 상승장에서. 아니면 내가 10%를 편입했지만 하락장은 겪고 싶지 않다. 나는 고점에서 다 팔 것이다 하면은 0%로 만들어야겠죠. 3달 남았으니까 3달에서 4달이죠. 한 달에 2%씩 1%씩 줄여가면서 본인의 목표대로 마지막 최종 목표가 되게 비중을 줄여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비트코인 상승장이 범상치 않아 보이는 게 트럼프가 비트코인 대통령이라고 칭하면서 지금 굉장히 강렬한 기세로 2기를 시작할 상황이잖아요. 이게 어제 있었던 일인데 되게 황당한 일이 일어났는데 도널드 트럼프 공식 트위터 계정과 트럼프 전용 소셜미디어 있잖아요. 거기서 공식 트럼프 밈을 발행한 소식을 알렸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파티 행사 같은 걸 열었는데 암호화폐 인사들을 불렀나봐요. 축하 파티에서 갑자기 이걸 발표해서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렇게 공식 계정에다 올린 거고요. 도널드 트럼프 공식 계정에 갑자기 공식 민코인이 나왔다고 트럼프 커뮤니티에 가입하라고 이렇게 정말 나왔거든요. 사람들이 이거 해킹당한 거 아니냐 의심도 했는데 해킹이 아니었어요. 진짜 공식으로 확인이 됐고 해외 사이트들의 정식 상장이 됐거든요. 몇 시간 만에. 그때 이후로 거의 500%가 올랐고 처음 가격에 의해서는 3만 프로인가? 그 정도가 올라서 이게 얼마나 황당한 수치냐면은 비트코인이 블랙락이 ETF 출시하고 나서 현물 ETF로 2만 불에서 지금까지 올랐잖아요. 그게 엄청난 수익률을 거뒀거든요. 근데 그 수익률을 하루 만에 트럼프 민코인이 이기게 됐고요. 그 다음에 S&P 500이 50년 동안 오른 수익률이 5,000%인가 그렇다 하더라고요. 트럼프는 상장 후 3만 %가 하루 만에 올랐잖아요. S&P 500의 50년 수익률도 넘어서 버렸다. 이런 황당한 게 어딨냐. 사람들이 이런 건 세상에서 처음 보는 일이라 다들 놀라워하고 있거든요. 저는 절대로 너무 오른 상태에서 사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트럼프 민코인이 좋다 나쁘다 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현상이 정말 처음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트럼프 2기 동안에는 암호화폐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전조 증상을 보여준 거다. 어제의 사건이.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 트럼프 민코인이 오르면서 이게 솔라나 기반으로 출시되는데 솔라나 코인이 오늘 아침에 찍은 건데 16%가 올랐고 지금은 20%인가 더 올랐을 거예요. 그 정도로 솔라나 코인까지도 혜택을 받고 있다. 이거는 마라톤 디지털이라고 미국의 1등 채굴 기업이 있어요. 비트코인은 채굴할 때 기념 문구 같은 걸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토시도 제네시스 블록이라는 거에다가 왜 비트코인을 발행했는지 글씨를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유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채굴 기업에서 새로 채굴되는 비트코인에다가 메이드 인 USA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지난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말했던 내용을 실행을 한 거예요. 마라톤 디지털에서. 이번에 트럼프 취임 전에 87만 9,613번째 블록에다가 마라톤 디지털에서 이런 그림을 삽입을 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과 47번째 대통령이라는 거를 이렇게 비트코인에다 새길 정도로 블록체인에다가 지금은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고 트럼프는 지금 그 중심에 있다. 트럼프가 이런 상황이니까 갑자기 암호화폐를 외면하기가 어렵겠죠. 자기 스스로가 민코인의 재단이 돼버렸잖아요. 자기 가족이나. 그러니까 분명히 암호화폐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경을 쓸 것이고 트럼프가 주가를 신경 쓰는 거는 다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암호화폐의 주가도 신경을 많이 쓸 것 같다. 그게 암호화폐의 상승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적이 여지껏 없었다. 그러니까 이번 상승장은 상승 내러티브가 강할 것 같다. 이런 걸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른쪽에는 솔라나 일봉 차트인데 요 푸른색 봉이 솔라나 봉이에요.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이게 트럼프의 민코인 발행으로 올라간 거예요. 지금 솔라나 블록체인의 활용도가 알트코인 중에서 가장 높은 상황이고 이더리움 포함해서 나머지 알트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고 그렇거든요. 미국 쪽에서 계속 솔라나를 기반으로 한 밈이나 트럼프 자체도 이런 걸 했으니까 솔라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이고 많은 분들이 솔라나와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다음에 편입을 하시고 이더리움에 기대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더리움이 지금 상대적으로 부진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암호화폐라는 게 다 키 맞추기로 어느 정도 상승한다 보기 때문에 지금은 솔라나나 미국 코인의 차례고, 그래서 다른 미국산 알트코인도 많이 올랐죠. 근데 내러티브가 바뀌면 미국 이외의 알트코인들이 상승할 시간도 올 수도 있다. 저는 다른 알트코인들이 오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어요. 순서가 다를 뿐이다.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지만 분명 그 운율은 반복된다고 마크 트웨인이 얘기했죠.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여러 자산들의 프랙탈 분석을 하는 이유가 완전히 똑같은 일은 안 일어나지만 그래도 어떤 흐름과 패턴을 분석해서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투자하면 아무 예상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사건들을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게 실전 투자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분석을 해드리는 거고, 여러분들도 제 분석을 보고서 무조건 그렇게 된다라고 예측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매매 시나리오에 참고하는 정도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